네, 화요일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더울 때 일부러 땀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또 힘을 힘으로 다스리는 걸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시사 이슈를 뜨겁게 다뤄보자 해서 이름을 졌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네. 시사본부의 화요일 코너 양변의 이열지열. 어떻게 코너명은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정말로 땅 속에 뜨거운 마그마가 끓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도 지열이 있네요. 뜨거운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전 또 이 이름에 맞게끔 좀 뜨거운 마그마에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글이글 지글지글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기도 그러게요. 하고. 점심 드시는데 이글이글. 자, 화요일에 1부에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는 양변의 이열지열 코너를 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이 재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 또 추미애 법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뉴스타파도 또 KBS도 지금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1차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압, 회유, 의혹 정황이 공개가 됐고요. 또 구치소 동료였던 죄수가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KBS가 보도를 하신 건데요. 조금만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재판이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2년까지 복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한만호 고인이 됐죠. 한만호 전 대표가 비망록을 남겼던 게 이제 뒤늦게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내용에 보니까 나는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나를 회유 협박해서 이렇게 줬다라고 진술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가서는 줬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그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바뀌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유죄로 처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 사실은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망록에 그런 얘기가 처음으로 털어놓았었는데 비망록만 있다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됐는데 이걸 또 입증할 방법도 없고 물론 이제 KBS에서 인터뷰했던 게 좀 뒤늦게 다시 한번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 검찰에서 이 한만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이 법정에 나가서는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첩보를 입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세 사람의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랑 수감자에 있던 그 수감자들 세 사람을 회유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한 전 대표에게 돈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 증인들에게 이른바 시나리오를 짜줬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세 사람인데 첫 번째로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수감 중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을 당했고 그때 나는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무슨 얘기를 하고 했는지는 다 기록을 해놨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폭로하겠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먼저 나왔고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씨입니다. 이 한 씨와 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 수감돼 있는 또 최모 씨가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최 씨도 사실 지난 4월 7일 날 이미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 나는 법원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차이가 나는 게요. 이 처음에 내가 검찰로부터 그런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한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법정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 검찰로부터 무슨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데 이 최모 씨, KBS에서 보도한 최모 씨 같은 경우는 그때 검찰에 나가서 검찰이 불러서 법정에 나서 진술을 했던 겁니다. 진술을 바꾸게 되면 위증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본인도 모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그럼 지금 시선을 더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한만호 전 대표 비망록이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뜨거운 일이죠. 정말 이열지열 코너에 맞을 만큼 전직 국무총리를 네. 누명을 씌워서 처벌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온 그런 셈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이 됐고 형을 네. 다 살고 나오셨어요. 형을 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받았다는 그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지금 갚고 계십니다. 그 8억 9천만 원인가 이 네. 정도의 그 지금 금액을 다시 또 갖고 있는 추징을 상황인 당했으니까. 거예요. 아, 예. 네. 추징금. 네. 그런데 그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만 있다고 해도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지금 이후에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짜 이 한만호 전 대표의 망인이 남긴 주장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추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그 증언을 할 뻔했던 한 씨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처벌될 가능성이 없고 예. 본인도 지금 올해 수감 중이긴 하지만 지금 새롭게 KBS에서 보던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4월에 그런 얘기를 또 했다. 별개로. 예. 지금 그 증언한 한 씨 내용을 보던 MBC나 뉴스타파에서도 이 최모 씨도 그런 진정을 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공교롭게. 네. 그리고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이 알려지고 나서 4월 2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국회에 가서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으로 혹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 볼 수는 있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네,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모 씨가 법무부에 진상을 한 게 4월 7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것을 좀 작업에 들어간 이후였는데 네. 그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던 게 아닌가. 이게 뭐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법무부에서는 상당 부분 그 조사에 좀 착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법무부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애초에 뉴스타파에서 비망록을 공개를 했을 때 검찰 쪽에서는 이건 좀 허무맹랑하다. 네. 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증언이 나왔을 때 지금의 검찰의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유사한 입장입니다. 뭐냐면 그 비망록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한 씨라는 사람 다른 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위증을 할 뻔했다고 한 씨라는 사람 그리고 이번엔 최모 씨 새롭게 또 별개로 또 나도 위증을 했다. 나는 정말 위증을 했다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장기 수감 중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사기 한 사람은 마약 이런 식으로 전과도 있어서 범죄 경력도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놨는데요. 검찰에서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 사람들을 왜 증인으로 불렀을 거예요? 애초에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불렀었고 물론 검찰에서는 다른 이유로 불렀다고 하지만 막 70번 정도 이상을 불렀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럼 못 믿을 사람을 뭐하러 70번이나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는 거죠. 의심은. 그러니까 1심은 무죄가 났지만 네. 2심에서 뒤바뀌어서 유죄가 됐고 예.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걸 왜 우리한테 다시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라든가 뒷받침할 만한 증거 같은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 같은데 예. 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재판에서부터 그 재판 결론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게 첫 번째 재판 무죄 나왔을 때는 재판이 23번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4번 열렸어요. 1심을 뒤엎는 재판이었는데 4번밖에 안 열렸어요. 4번 열렸고 더 사실 가장 문제는 그 한만호 돈을 줬다는 사람. 예. 그 사람이 1심 법원에 나와서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최소한 한 전 대표 말이라도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데 2심에서도. 예, 2심에서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니야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얘기가 맞아. 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고 네. 그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의혹이 있는 거고 당시 어찌 보면 법원의 재판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 하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존중은 해야. 이렇게 저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부분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 물음표도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다. 네. 법원의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재판을 법관이 대신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청취자 원희님께서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수사가 됐건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찰로 확인이 되건 아니면 재심까지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유력해 보여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지금 번복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것이고 단순 위증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억울하게 죄를 씌우게 한 위증을 한 거기 때문에 모해 위증이 되는 겁니다. 모해 위증죄. 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주장대로 검찰이 시켰다면 검찰도 모해 위증을 교사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수사를 재수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한 전 총리 사건 자체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그러면 유죄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네. 쪽으로 다시 한번 재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유력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뭐 법무부에서 과거사위원회 뭐 한 번 했습니다만 당시 지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이 꾸려질 수도 있죠. 이 사건이 공수처로 풀 수도 있습니까? 공수처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검찰이나 법원 또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바로 인지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 모의 위증이 됐든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좀 일차적으로 소명이 되면 네. 거기서 이제 혐의점이 나오겠죠.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양변의 이열지열에서 계속해서 좀 이 내용 좀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난항 겪고 있는 상황 직접 들어보고요. 권영주 차차차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대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